네, 안녕하세요. 요가하는 남자 여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타우 요가라고 하는 요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요가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관장이었습니다. 네, 네.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치기보다는 운전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태우러 가기 위해서 1시간을 운전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1시간을 운동을 가리키고 다시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1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3시간 중에서 2시간을 운전하고 1시간을 운동했을 때 어느 날 문득 저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려고 체육관을 했나?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요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요가를 처음에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체육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운동도 잘하고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요가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전혀 요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저는 약간 바보가 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요가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찾아봤죠. 그때 제 기억 속에 가장 남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할머니의 나이가 지금 현재 84세입니다. 그리고 요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제가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평생 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요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하고 있던 체육관을 22살 때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요가를 하면서부터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요가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요가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10년간 매년 인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인도를 가는 게 쉽진 않았죠. 가장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도 요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저를 묵묵히 바라봐주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계속 하면서도 또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가 요가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요가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스승님을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됐고요. 저의 스승님입니다. 네, 러시아 분이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던 요가의 모든 스타일이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한 개의 매트를 깔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요가 매트를 하나 깔고 2개 깔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요가 매트를 2장을 깔아볼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매트를 1장을 깔았을 때는 방향성이 한계가 있고요. 요가 동작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깔게 되면 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동작 또한 정해질 수 없을 만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요가에 대한 한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안드레 라파라고 하는 선생님의 수업에 푹 빠졌고요. 그리고 요가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에 들어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은 지금 보시고 있는 동작을 저보고 갑자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저 동작이 너무 어려웠고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타우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했는데 됐을까요? 네, 안 됐겠죠. 근데 선생님이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타우 해봐. 선생님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했는데 결과는 네, 또 안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원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드러움 속에서 눈빛과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타우,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해보지도 않았던 동작이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이 어렵고요. 서서 하는 동작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앉아서 동작을 성공했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동작도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기도 했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어서도 또 기뻤습니다. 시간이 잠깐 흐른 뒤에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처음에 요가 동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동작이 안 돼야 되는데 동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작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 라고. 다시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늘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계를 정해놓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실패했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하게 제가 그냥 못해서 실패하고 어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한계를 정해놨다는 걸 알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요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수업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네. 여러분들 요가를 통해서 한번 변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어려운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주는 동작이 여러분들 보여줄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선생님, 꼭 요가를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쉽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네, 그 학생은 답을 못하죠. 네, 분명히 어렵고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늘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걸 도전함으로써 그 한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운 걸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을 직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쉬운 동작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가 동작을 잠깐 해보고요. 서로 공유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연꽃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올려보세요. 그리고 손을 얼굴에서 멀리.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자, 30초간 있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선생님 내릴 거예요. 셋, 넷, 올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도전하셔야 돼요. 여덟, 아홉, 팔꿈치 붙여야 되고, 열, 하나, 둘, 얼굴에서 멀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내려주세요. 힘든가요? 지금 했던 동작은 어깨와 목의 긴장성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을 강화시켜 주고요. 두 번째 동작은 너무 쉬워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왼쪽으로 숙여보세요. 네, 오십견을 예방하고 옆구리가 날씬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요. 반대로 오른손으로 왼쪽 잡고 왼손 높이 들어서 그대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십시오.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동작을 1분간 해보겠습니다. 왜요? 무서우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왜 1분을 한다고 할 때, 오, 이랬을까요? 네, 이건 어떤 기준치입니다. 한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30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5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만약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분 해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일까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늘 어떤 기준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치를 우리가 올리다 보면, 한계치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조금 더 앞에 나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발전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10개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 10개를 기준을 정해놓고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10개를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힘들게 10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치도 선생님이 정해지지 않고 한계도 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팔굽혀펴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생각이나 의식 속에서 몸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내 한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제가 할 수 없었던 동작을 선생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 안 되던 동작이 됐잖아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은 분명히 그런 한계를 없앴을 때 불가능한 일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요가를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세요. 네. 어려운 요가 동작에 도전하다 보면 나의 한계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거고요. 나는 어느 순간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렵게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지금까지 요가하는 남자 여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